네크로필리아란 쉽게 말하면 시체 선호증입니다. 1900년대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에 의해 명명된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대 이집트의 시체 관리자 관련된 기록, 그러니까 시체 관리자들이 하도 시간을 해대니까 여성 시체를 넘길 때는 3, 4일 정도 부패를 시키고 넘기는 관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아킬레스건으로 잘 알고 있는 아킬레스의 일화, 그리고 사디즘으로 잘 알려진 사드의 문학작품 중 쥐스틴의 구절, 유골로 남근을 만들어 놉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또한 조선시대에도 시간을 금하는 칙령이 있었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런 현상이 일부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무언가일 것이다 라고 보기 쉽지만, 사실 법령과 교양, 위생, 교육, 그리고 사회 질서가 비교적 잘 확립된 현대사회에서는 시체 자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군가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발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네크로필리아 역시 사회적 요인을 수반하는 증상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사례에서는 2005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된 사건이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이 반항하지 않는 여성은 성폭행하고 살려주고, 반항하던 한 미용사는 살해 후 시간을 했던 극악무도한 살인범의 사례였죠. 사실 우리가 미디어로 접하는 네크로필리아 사례는 대부분 행위자와 시체 간의 관계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흠모하던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시체와 함께 생활을 한다든지, 아킬레스의 사례도 보면 죽은 펜테실레이아의 미모에 반한 거지 시체 자체의 성욕을 느꼈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네크로필리아로 보아야 될까요?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1989년 조나단 로스만 그리고 필립 제이 레스닉이라는 사람이 네크로파일 34명을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Sherlock Holmes Corpse, A Psychiatric Review of Necrophilia 라는 아티클이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이 동기 분석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크로필리아의 동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는데요. 68%, 즉 34명 중 23명이 시체는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였고 압도적이죠. 그리고 로맨틱한 파트너와의 재회,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의 시체겠죠. 15%, 34명 중 5명입니다. 시체 자체의 성적 매력을 가진 이들도 15%, 고립감의 극복 또는 편안함을 가지기 때문이 15%, 살인 피해자에 대한 권력적 우위 표현 12%, 총 4명. 이렇게 나타났어요. 토탈이 100% 넘는 건 복수 대답이 허용됐기 때문이겠죠. 네크로파일들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전에, 더 나아가면 남자나 여자이기 이전에 부패 상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애인 또는 배우자와의 재회를 목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살인 피해자에 대한 권력욕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도 있다는 것이죠. 네, 네크로필리아란 사실 좁은 의미에서 저항하지 않는 대상인 시체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시체와 산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정도겠지만, 앞서 소개드린 연구에서 로즈만과 레스닉은 네크로필리아란 다중 패턴의 정점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즉 2개 이상의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미에는 이 네크로필리아가 매우 희귀해서 데이터가 부족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조선 양반들 중 일부가 사후경직 과정에서 오는 성감도를 원해서 여성 하인을 일부러 죽이고 시간을 했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긴 하죠. 목적이 일회적 폐간과 성행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네크로필리아의 사례로 볼 수 있느냐 섣불리 정의할 수 없는 건 아마도 이 분야의 샘플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네크로필리아 성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판타지로 남기시거나 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시신은 당신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